안녕 친구들! 이번 영상은 무궁무진 한국사의 27편 세종대왕의 두 번째 시간이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모두 기억하고 있지?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태종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서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알아보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어떤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뤘는지 살펴보았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백성을 끔찍하게 아끼는 세종의 모습을 보며 우리 글 한글의 탄생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럼 본격적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세종대왕의 세 번째 이야기. 애민. 한자어인 애민이라는 말은 사랑해와 백성민 두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야. 쉽게 설명하면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이지. 세종대왕이 꿈꾸고 간절히 원한 세상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 백성 여러분, 사랑해요. 이 세상 가장 낮은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아꼈을까? 신하들이 고달파야 백성들이 편하다. 이 말은 늘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 이렇게 세종대왕은 늘 백성들을 생각했지. 세종대왕이 즉위한 다음 해부터 7년 동안 큰 가뭄이 이어지자 세종대왕은 광화문 사거리에 커다란 숯을 내걸고 죽을 끓여 직접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어. 미안하구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모두 내가 부덕한 탓이다. 이렇게 임금님이 손수 챙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가뭄이 너무 심해서 흉년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지. 백성들은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할 정도로 생활이 고달팠어. 그러자 세종대왕은 백성들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자신만 기와지붕 밑에 편히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세종대왕은 경복궁 안에 초가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농사도 지으며 2년 4개월이나 보냈단다.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나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한 관리의 여종이 허락 없이 병든 할머니를 문병했다는 이유로 관리가 여종을 심하게 때린 일이 있었어. 그 일을 알게 된 세종대왕은 불같이 화를 내고 관리를 끌고 와 혼내줬어. 노비도 나의 백성이다. 어찌 부당한 이유로 함부로 대하느냐. 그리고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다같이 하늘이 내린 백성이라며 함부로 다루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했지. 이처럼 세종대왕은 최하층민인 노비까지도 관심을 가졌던 거야. 노비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 궁이나 관에서 일하는 노비 여성이 임신하면 출산 전 한 달간의 휴가를 주었어. 애 잘 낳고 몸조리도 잘하고 돌아오시게나.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몸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100일간의 출산 휴가를 주었지. 남자 노비 역시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게 한 달간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었어. 이 모든 것이 임금님 덕분이야. 우리 귀여운 개똥이 덕분에 나까지 휴가를 얻었구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 백성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니? 세종대왕의 마음을 아는 모든 백성들은 세종대왕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존경했단다. 정말 우리 임금님은 백성을 끔찍이도 챙기신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하하하. 세종대왕의 네 번째 이야기. 창제. 창제는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 마치 발명과 같은 말이란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글자야. 28글자로 구성된 한글은 언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문자였지. 이토록 놀라운 한글을 세종대왕은 왜 만든 것일까? 우리말에 딱 맞는 문자를 만들어야 해.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농사짓는 법과 예의에 관한 여러 책을 펴냈어. 하지만 백성들에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지. 그 이유는 책에 적힌 문자가 중국에서 가져온 한자였고 백성 대부분이 한자를 몰랐기 때문이야.
또 당시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 관아에 가서 따지려고 해도 한자로 된 고발장을 쓰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했어. 정말 말도 안 되지? 이건 내가 작성한 계약서야. 군소리 말라고. 까막눈인 제가 무슨 계약서를 써요. 전 억울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 어려운 한자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우리 문자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학문을 배우는 모든 조선의 선비와 관리는 한자를 사용하고 이것이 곧 지식인의 상징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였거든.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 한자를 두고 새 문자를 만든다는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반대하고 나섰단다. 지편전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 지편전은 조선 최고의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연구소였지. 새로운 문자를 함께 개발해야 할 지편전의 학자들이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니 세종대왕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 중국에 한자를 두고 문자를 만들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신하와 학자들은 반대한 것일까? 당시 조선은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의 나라였어. 그리고 학자들은 중국 땅의 명나라를 깍듯하게 섬기고 있었기에 중국의 한자를 따라 사용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또 한자를 쓰지 않고 새 문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명나라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세종대왕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어. 하지만 세종대왕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지. 나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꼭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리라. 누구보다 유교를 열심히 공부했던 세종대왕의 생각은 달랐어. 명나라 황제의 말을 잘 듣는 신하의 나라가 아닌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다행히 세종대왕의 생각을 찬성하는 학자들이 하나둘 나서 한글을 만드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연구하면 되겠어. 세종대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위해 눈병이 날 정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단다. 드디어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28년째 되던 1446년, 마침내 새로운 문자가 세상에 선보였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 훈민정음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지.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어. 어머님, 이게 훈민정음이라는 거예요. 고놈 신통한 걸. 오로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단다. 세종대왕의 5번째 이야기. 한글. 한글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고 있니? 한글은 큰 글 또는 한국 사람의 글이라는 뜻이야.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자 백성들은 빠르게 글을 익힐 수 있었어. 그만큼 한글이 과학적인 원리와 규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럼 우리 글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지 살펴볼까? 한글은 전 세계의 문자 가운데 만든 사람과 시기를 아는 유일한 문자야. 왕이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지. 단 24개의 글자만으로 11,000개 이상의 문자와 소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래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지구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문자라고 평가하고 있지. 모든 소리를 한글로 쓸 수 있다니 놀랍지 않소? 한글은 정말 대단해. 한글은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성이 간단해. 한글의 기본을 이루는 글자 중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개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지. 그리고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든 모음, 아래아, 으, 이 3개가 있었어. 점처럼 보이는 모음을 아래아라고 읽어. 이렇게 자음 5개와 모음 3개, 총 8개가 기본 글자야. 나머지 자음과 모음은 이 기본 글자에 획만 추가한 거야. 그래서 8개의 글자만 알면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만들 수 있었어.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이루는 방식도 매우 규칙적이고 간단해. 한 글자에서 자음은 반드시 처음과 끝에만 있어야 했고 모음은 반드시 자음 다음에 썼어. 한글은 아주 과학적인 문자야. 이처럼 외워야 할 글자 수도 적고 규칙도 명확해서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었지. 세상에 내가 한글을 배워 책을 읽다니. 심지어 한글은 한문으로는 그대로 적을 수 없었던 바람소리, 하기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 닭이 우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소리 그대로 적을 수 있었어. 바람 소리도 쓸 수 있겠다. 내가 짖는 소리를 적으면 이 글자야.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던 학자 정인지는 이렇게 말했지. 똑똑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익힐 것이고 둔한 사람이라도 열흘 안에는 배울 것이다 라고 말이야. 이제 먹고 사느라 글 공부할 틈도 없었던 농민도 글 공부할 필요 없다고 무시당했던 여성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문자가 생긴 거란다. 한자보다 한글이 확실히 더 쉽군.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로 다양한 책들이 만들어졌어. 집현전에서 낸 한글책으로는 용비어천가가 있었지.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훈민정음으로 펴낸 최초의 책이었어. 또 허균은 홍길동전이라는 최초의 한글 소설을 썼고 김만중도 사신안정기와 구운몽이라는 한글 소설을 지었단다. 새로운 한글 소설이 나왔어요. 구경하고 가세요. 낭자, 이 책 너무 재밌어요. 꼭 읽어봐요. 한글은 반포된 이후 오랫동안 양반과 관리에게 무시당했어. 하지만 일반 백성 사이에 널리 퍼져 조선의 여인과 백성의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었지. 춘향전과 신청전 등의 소설도 백성에게 큰 인기를 얻었어. 정말 너무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야. 책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이처럼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꿈은 조선 팔도 곳곳에서 문자의 꽃으로 활짝 피어났단다. 영국 역사학자인 존 맨은 한글에 대해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했어.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한글을 설명하며 세계 모든 문자 중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발표했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글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되었단다. 또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문명 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붙이고 있어. 이제 한글이 만들어진 지 500년이 넘었어. 그리고 우리의 한글은 한민족을 넘어 세계인이 배우는 문자가 되었지. 이 모습을 본다면 세종대왕은 얼마나 뿌듯한 표정을 지을까? 모두 한글을 사랑하고 잘 써주길 바라. 나도 꼭 기억해주고. 앞으로도 세계의 친구들과 한국어로 말하고 한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친구들이 멋진 미래를 만들어주길 바래. 분명 하늘에 계신 세종대왕께서도 여러분을 응원할 거야.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때? 세종대왕 이야기 재미있었니?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세종대왕의 곁에서 놀라운 발명을 했던 멋진 과학자 장영실을 만나볼 거야. 노비 신분에서 높은 관직을 얻게 되는 장영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단다. 벌써 기대가 되지?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 안녕!